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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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y, sao mới gặp lần đầu mà đầu mình quay quay. Anh ơi anh à, anh có bùa gì mà lại làm em yêu vậy? Baby baby, em nói từ đầu baby can you say. Mai đi coi ngày, xem cái ngày nào thì nhà mình đóng con vậy. Nếu như một câu nói có thể khiến anh vui, sẽ suốt ngày luôn nói không ngừng để anh cười. Nếu em làm như thế trong em có hâm không? Điên lắm, đêm ngày vô nhà thương, đêm ngày vô nhà thương, đêm ngày vô nhà anh để thương.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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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ng tình, tang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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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ng tang.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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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n toan tình, toan tình mình tình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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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ình. Anh tính sao rồi để anh tính sao? Qu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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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y. Thì tới, em cũng chẳng biết tới đâu. Nếu yêu là khó, không yêu cũng khó, em cũng chẳng biết thế nào. Hôm nay tay tôi tím xuyên qua trời đêm, anh như tình cực hiếm xuyên ngay vào tim. Ai chết em rồi, ai chết thật thôi. Nếu như một câu nói có thể khiến anh vui, nói thêm một câu nữa có khi khiến anh buồn. Nếu em làm như thế trong em có hâm không? Điên lắm, đêm ngày vô nhà thương, đêm ngày vô nhà thương, đêm ngày vô nhà anh để thương.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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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ng tình, tang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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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ng tang.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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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n toan tình mình tình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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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ình. Anh tính sao rồi để anh tính sao? Anh tính sao rồi anh tính sao? 이게 멤버십에 대해서 원래 멤버십을 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건 짚고 좀 넘어가야 돼서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했냐 안 했냐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유튜브란 게 제 주변에도 지금 저희 동갑자리 불개미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유튜브 접었거든요. 동년배 트레이더 중에 불개미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유튜브를 접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유튜브란 게 우리 투자를 하고 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저도 지금 요번 주말에 유튜브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투자를 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표지 유튜브라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저는 유튜브는 그때 또 제자들이 처음에 한다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한 건데, 이왕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 도와줬다가 2021년 초에 제자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원전주 뭐 철도주 할 때 도와줬다가 거기서 구독자가 확 느는 바람에 제자들이 올려도 영상을 안 보니까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얘기해주면은 2021년 10월 달이니까 이쯤에 라이브를 10번을 했다고. 3,000 위에 있을 텐데 요 부근에서 라이브를 10번을 했어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인가? 이렇게 3, 4개월 동안인가 했잖아요. 주식 하지 말라고 22년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졌잖아, 지수가. 그러면서 2300, 2400이 깨져버렸어요, 여름에. 2022년 여름에. 그러면서 구독자가 10,000명이 늘더라고요. 이게 깨지니까.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막 출연 요청까지 오고. 활동을 이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은 방송을 아예 안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서 깨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구독자가 확 늘면서 지난 게 좀 회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좀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 제가 방송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제가 라이브를 3개월 동안 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지금 라이브를 또 3개월 동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에서 이렇게 폭락했어. 여기서 주식하지 말라고 해서 빠졌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위기 온다 5월 달부터 라이브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이때도 지나고 나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구독자가 는 거고, 이때도 5월 6월 달 2달 동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랑 하락장을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제가.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예견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고 멤버십을 시작을 한 건데, 제대로 좀 가르쳐 주려고 이 시장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한번 여기서 도전을 해보겠다, 성공을 해보겠다, 의지가 강력하신 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멤버십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무료로 해주려고 했죠. 근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무료로 비밀 방송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멤버십을 10만 원 정도만 해가지고 부담 안 되게, 그래서 우리가 폭락장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폭락이 오기 전에, 기회가 오기 전에 배워라, 이 취지에서 지금 멤버십을 하는 거잖아요. 구독자들 중에 좋으신 분들도 많은 거 알고요. 기본이 돼 있으신 좋으신 분들 많은 것도 알고, 단지 멤버십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애플이 4% 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저 제자 중에 간우가 커뮤니티에 속보로 다 전해드렸죠.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새벽에 워렌 버핏이 지난 월요일에 100억 달러 채권을 매입했어요. 속보로 뉴스로 미국 그 CNBC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채권, 미 단기 채권 6개월짜리 13조 매입했고, 아마 내가 봤을 땐 지금 100억 달러 추가 매입했을 거야, 이미. 그날 그 주에만 한 200달러? 200억 달러? 매입을 했을 거예요. 한 25조 이상을. 근데 워렌 버핏한테는 이게 큰 돈은 아니고, 이 정도 규모로 매입한 거는 5년 만인가 6년 만이에요. 내 기억으로는. 워렌 버핏이나 어떤 제도권에 이름이 있는 이런 운용가가 매입한 거는 5, 6년 만에 지금 나온 거다. 주식이 아닌 채권을 왜 지금 매입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통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날 이제 3일 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다음날 미국에서 애플이 4% 넘게 빠졌어요.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는 이유로 빠졌는데,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미장도 모니터링을 하고, 미장 애플의 현재가 호가창도 모니터링을 당연히 하겠죠. 조자룡이나 여포가 아니고 조자룡이나 간우가. 근데 왜 내가 어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워렌 버핏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왜 생각을 하는지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냥 실적이 안 좋아서 소규모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매물이 소규모로 나온 게 아니야. 덩어리 물량이 확 나왔어요. 덩어리 물량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웅문 W를 쓰죠. 영웅문 S인가? 그 미국장 보는 거. 그걸로 봐선 모르고요. 저기 블랙록이나 미국 현지 로빈후드 뭐 이런 현지 증권사를 쓰잖아요. 미국 현지 거 증권사를 쓰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그 계좌가 따로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해. 근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지금 트레이딩 룸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결 영문 S에서 나오는 체결 그거랑 달라. 그거는 대량 매물이 체결되는 게 보인다고, 그거는. 근데 평상시랑 다르게 거기서 대량 매물이 체결이 됐다. 애플에서 포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체결 강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체결 강도. 그럼 매수에 대한 체결 강도가 있고 매도에 대한 체결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애플이 보여준 체결 강도는 강한 하방 공매도를 포함한 대고 때리는 거야. 그냥 밑으로.
위에 올려서 매수 물량에 의해서 호가를 먹어가는 게 아닌 대고 밑에다 대고 하락을 유발하는 그 매도 물량이 덩어리로 나왔다고요.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기관 아니면은 버크셔에서 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분명하게 그 녹화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녹화해 놓은 게 있으면 멤버십 때 이제 보여줄게요. 예, 그 현재가 창을 찍어 누르는 듯한 그 현재가 창도 볼 줄 알아야 돼.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잡주는 현재가 창 봐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잡주는 시가총액 500억, 1000억 미만짜리는 현재가 창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는 좀 큰 종목 있죠. 5천억, 3천억 이상짜리. 그런 거는 현재가 창에 룰이 있어. 그것도 나중에 이제 알려줄 건데, 그게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있어요. 사는 방식이. 그 방식을 읽을 줄 알면 지금 누가 들어오는지 알겠죠? 그냥 덮어놓고 사지 않는다고. 룰이 있다고요. 오늘 해당 섹터에 예를 들면 뭐 삼성자산운용이다. 삼성자산운용에서 해당 섹터에 1000억을 집행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사는 스타일이 있다고 그들의.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거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 요거 얘기하고 그 현재가 창의 호가를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해요, 이 시장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차트를 보고 내 기준의 매수 기준이 왔어.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야 돼. 사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재가 창을 보고 점검을 한번 하는 거지. 내가 매수 기준이 있어요. 차트 일치, 지수 기준 트레이더기 때문에 지수 일치, 뭐 섹터 일치, 돈이 몰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두 가지 자리에서만 하라 그랬잖아요. 주식을. 지수가 바닥일 때나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 그러면 그게랑 조건이 다 맞아. 차트랑 지표의 어떤 기법적인 것도 맞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현재가 창을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현재가 창의 구성. 첫 번째가 이제 구성 요소.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많냐, 아니면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많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라는 거는 어떤 뭐 예를 들면 1000원, 1100원, 1200원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죠. 이걸 라운드 피겨라 그래. 거기에 있어가지고 거기 물량이 어떤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이게 한 사람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 다 10사람이 들어온 거냐, 요거까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세한 건 이제 멤버십, 이게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공개 방송이라 멤버십 때 자세한 거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지금 좀 내가 느끼는 건데 급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난주 영상만 계속 보더만요. 지난주 영상만 매수 기준이 이제 완벽히 매수 기준이 딱 갖춰진 것만.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급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 시장 그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 지금 볼 때 아니라고. 그거를 개념을 알고, 물론, 이랬잖아요. 연습. 그거 이제 이거 지금 다음 달 폭락장이나 이럴 때 거기서 수익을 내고, 이제 그 뒤로는 폭락장이 큰 무너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되는 거지, 그때. 근데 아직 6개월 정도에서 뭐 1000%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때 쓰라는 거죠. 연습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쓰면은 6개월에 충분히 소액으로는 1000%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거를 뭐 해서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 장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장은.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애플이 마이너스 4% 하락을 할 때 트레이더 그룹에서 현재가 창을 분석을 한 거를 근거로 해서 덩어리 물량이 나왔고, 찍어 누르는 공매도성의 물량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됐다. 포착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회의하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생각이 아니고 워렌 버핏이 이날 채권 매입을 했잖아. 더 매입을 할 거라고 했고 지금 매입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매입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뉴스로 또 나올 거예요, 매입했다고. 그 이후에 애플이 이렇게 푹 빠졌잖아. 전에도 실적이 좀 안 좋다, 뭐 이 말 나와서 이렇게까지 갑자기 빠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때 나는 예상을 했었다 이거지. 워렌 버핏이 채권 대량 매입을 13조 원씩 했을 때 애플을 팔겠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애플을 팔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애플이 4% 빠지니까 역시 이렇게 한 거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버핏이 대량 매도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미국은 이거를 3주 뒤에 발표하나 그래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비중을 줄이면은 3주인가 한 달인가 3주인가 발표하게 돼 있어요. 제도권에서 보유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보고를 해야 돼. SEC에 자기들이 매도했다는 거를 증권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 안 하면은 불법이에요. 네, 미국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워렌 버핏이 매도를 안 했다고 해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애플이 저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증시 큰일 났다 이렇게. 나야 아까 질문한 게 예전 라이브 하실 때 애플 실적 우려로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그때랑은 좀 다르지. 이제 그때가 내가 올해 초인가 올해 초 정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애플이 그때 $160인가 160, 150 그때랑은 좀 다르지. 그때는 폭스콘이 그 중화권에 있잖아. 근데 거기서 생산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지체가 실제로 됐고 어떻게 그걸 또 맞춰가지고 그렇게 크게 감소된 건 맞아. 생산량이 그 당시에 애플이 인도 쪽에 물량이 부족했었어. 그때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데 인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애플의 프리미엄 폰이 인도 시장이 성장세가 지금 가장 가파른데 인도가 지금 부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다고. 인도가 중산층 숫자를 주식시장이 아주 급등을 해가지고 부동산이랑 최근에. 그래서 프리미엄 폰 시장이 작년부터 이제 중국보다 인도 시장이 컸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중국 폭스콘의 이 생산량 감소가 인도의 수급을 못 맞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올해 초에.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맞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요번에 이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것과 그리고 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보는 사람들의 매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 매도야.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거는 1.5%, 미국 시장이 그날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애플만 안 좋았어. 지수가 안 빠졌잖아. 애플이 그 정도 빠졌으면 원래 지수는 3% 이상 빠졌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안 빠졌어. 근데 시장에 대한 매도 같아. 시장에 대한 매도. 시장에 대한 매도란 말은 제도권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기관들이. 예,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기관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것부터 매도해. 시장을 안 좋게 보면. 근데 금요일날 애플이 그 정도 빠진 거는 애플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아니다. 시장에 대한 매도라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전날에 미국 신용등급이 감등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채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채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스프레드, 그 채권 관련한 스프레드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2년 만에 변동성이 엄청 커졌어. 아시아 쪽은 가벼워요. 미국이랑 다르게. 스프레드가. 스프레드란 말은 뭐 이제는 뭐 요즘에는 많이 알지. 스프레드란 말을.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뭐 국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채권이 많잖아요. 회사채. 글로벌리 좀 큰 회사들의 회사채도 있고 모든 자금 움직임이 커졌다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급하게 짐을 싸고 옮기는 게 많으면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느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 모니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드 그룹에서.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특정 어떤 시기가 딱 됐을 때 스프레드가 막 벌어져. 그게 평상시 벌어지는 폭보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더라도 차이가 난다니까. 돈이 움직임이 팍팍 막 짐 싸들고 가는 게 엄청 활발해지니까 주식 다 팔아 막 이렇게 자산운용사에서 야 주식 뭐 어쩌고저쩌고 다 팔아 막 이래버려. 근데도 장은 아직 폭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사들 이런 어떤 그런 제도권 쪽에서 하는 거를 뭐 어디 바스켓 뭐 다 팔아 이런다고. 채권 다 사. 그걸로 채권 다 사. 막 이런다고. 왜냐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먹고 사는 우리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온 위기지만 6개월 정도 기다려왔어요. 이 위기를. 방송은 비록 제가 5월부터 했지만은 저는 작년 연말부터 기다려왔어요. 지금 이 위기를. 큰 베팅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9월 정도에 현찰을 모아서 베팅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멤버십 교육을 한 거는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 이후에도 계속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 기회에서 수익을 내고 나서 그 뒤에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 시장이 먹여줘서 코로나 때 수익 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산 게 아니고 뭐 어디서 남이 뭐 수익 냈다니까 여기서 어디서 샀겠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벌었어. 여기 좀 내려와서 제가 방송으로 22년에 주식하지 말아라. 다 팔아 제껴라. 얘기했는데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먹은 거 이상을 여기서 다 날렸을 거야. 여기서 코로나 때 시장이 공짜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아주 공짜로 한번 먹어라. 이렇게. 인생 한번 역전해라. 시장이 감사하게도 기회를 줬어.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만에 한 번 온 이런 보너스를 여기서 그냥 다 날린 거지. 여기서 어디서 이제 정리를 하고 기다렸다가 위기 요번에 한 번 더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만 이제 인생이 바뀔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고세를 못 참고 떨어지는데도 계속 들고 있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유튜브 활동 라이브 그때 10번을 했는데 구독자들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방송을 언제 한 거야? 1년 반 넘어서 한 건데 썸네일 보면은 2022년에 기회 온다. 2022년에 기회 온다. 2년 전에 한 거거든요. 이거 방송 1년 반 전에 10월부터 강조한 주식 비중 줄일 때 2022년에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없다. 2021년 12월 달에 한 거예요. 12월 달에. 여기 보이죠? 2021년 12월 달에 방송한 거잖아. 이거를 돈 못 번다고 주식 다 팔라고. 방송 라이브 한 내용이 전부 다 주식 하지 말라였거든요. 21년 연말에 한 방송이. 제가 활동한 게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코로나 때 먹은 거를 여기서 다 까먹고 시장이 아주 고맙게 이런 거는 몇십 년이 아니라 우리 생에 한 번 정도 지금 이게 마지막일걸? 이런 폭락은? 금융위기 때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신용강등. 이런 어떤 큰 폭락, 단기간의 큰 폭락은 그리고 돈을 풀어줬잖아.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지금 24년째지만은 이런 건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고. 예. 지금 보세요. 여기서 빠져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다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 폭락. 돈이 많이 풀렸어. 여기는 여기보다.
돈이 많이 풀렸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질 GDP의 상승, 흔히 얘기해서 실적, 선반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흔히 얘기하면 빅테크주들의 상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의 상승, 여기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야. 건설, 조선 이런 것들, 공장주, 화학주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사상 최고로 좋아지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랑은 다르다고. 이때는 코로나 때 돈이 왕창 풀려가지고 그 힘으로 더 올라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풀린 돈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것도 여기서 한번 빠지고 반등이 나와서 한 번 더 빠지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거품이 더 심해졌으니까. 여기는 실적이 꽤 나왔다니까. 당시 현대중공업이다 이런 거 실적 보면 실적이 꽤 나왔어요. 엄청 고평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에코프로 봐봐. 2026년 7년까지 실적을 반영해서 다 올라버렸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엔비디아도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엔비디아는 내가 좋게 봐서 계속 좋게 보고 몇 년 동안 좋게 보던 종목이라 실제로도 장기 투자고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위기가 오면 다 떨어져요. 뭐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형이 3천이 와도 다 떨어져. 그래서 미국 신용 등급의 강등과 애플의 하락은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된 거다. 8월 말 9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저는 이제 시기까지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폭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때 이런 어떤 자금을 또 준비해가지고 바닥에서 들어가는 뭐 이런 그림으로 시장에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예, 좀 더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도 나는 꽤 오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고 메일로 뭐 5, 6월 달에 왜 계속 미국 신용 강등을 얘기를 해왔냐고 그거를 많이 물어봐요. 지금 저번 주에 신용 강등 되고 나서 그걸 이유를 좀 뭐 방송하실 때 얘기를 해달라고 뭐 이렇게 선의의 차원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죠. 역사예요, 역사. 그건 역사예요, 역사.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를 미국이 이때 했었어요. 그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때도 저는 트레이더였단 말이죠. 똑같이 반복이 됐다니까? 그래서 내가 강조한 거잖아. 신용 강등된다고. 근데 당장 폭락이 안 나온 이유는, 시장에서 한번 재료로 쓰인 거는 다시 한번 재료로 쓰기가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죠? 그 코로나 이제 절대로 폭락이 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는. 항상 그래. 지금 초전도체가 시장 이슈잖아. 근데 이제 들어가면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미 없다니까.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걸 좋아해요. 프레시한 거. 근데 시장의 대세 흐름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스케일에 새로운 거 해야겠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던 거. 코로나처럼. 그런 게 시장의 변곡을 만들어내고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지. 경제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주식을 하는 거랑, 주식을 하다가 주식이 잘 안 돼서 경제학이랑 물리학을 들여다보는 거랑은 180도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출발선상이 다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출발선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 잘 안 돼서 돈을 날리고, 왜 안 되지? 나는 주식이 왜 수익이 안 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몇 년 동안 다 해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물리학, 경제학을 논문이고 뭐고 다 찾아보는 거야. 네, 몇 년 동안. 나는 몇 년 동안까지는 아니었지만 20대를 뭐 그렇게 바쳤으니까. 그러면 이 시장 입장에서 시장을 체득하고 경험을 한 상태에서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냥 흔히 얘기해서 경제학을 공부했어. 근데 주식을 했단 말이야? 주식이 잘 안 돼.
그럼 인정을 잘 안 해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경제 쪽으로 난 자신이 있거든. 근데 나 안 됐어. 손절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는 경우가 다반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도 걔 중에는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 늦게나마 깨우쳐가지고. 하지만 내가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 주식을 알고 공부를 하라고 할 거거든요. 주식을 알고. 그게 훨씬 이 세상에 맞아요. 자식을 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경제를 아리켜주지 말고 시장 경험. 예를 들면은 요새 그런 분들 많더라고. 아들 이름으로 카카오 한 주, 뭐 삼성전자 한 주 이렇게 사갖고 그걸 보게 하고, 미국 CNBC 같은 것도 가끔 그냥 본인이 보는 거 틀어놓고,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자기 자녀가 그걸 옆에서 그냥 보는 거지. 제 이제 조카 얘기도 뭐 나중에 해줄 건데, 멤버십 때는 이제 제가 자녀분들 그 경제 교육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조카가 거의 근 10년을 제가 조언을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가 중요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뭐 중학교 전에 영향력, 부모로서 이 경제 쪽으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지. 부모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예, 부모가 싸우면 애들도 성격이 개팍해진다 그러고.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식도 분명히 달라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론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물론 시험 볼 땐 중요하죠, 그게. 하지만 자녀가 나중에 커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 이런 그 주식이라든지 소비를 제대로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CNBC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틀어놓으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거를 보는 거랑 자아가 형성되고 나서 억지로 보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죠. 모르면서 보잖아.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뭐 외국 방송 틀어놓잖아요. 영어 교육할 때 그냥 보라고. 보던 안 보던 틀어놓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분명히 차이가 난다니까요. 나중에 컸을 때, 자아가 형성됐을 때 그거를 그냥 안 보더라도 틀어놓은 자녀와 그냥 안 틀어놓은 집 그 자녀랑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어쨌든 멤버십은 사람들 좀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짧게 얘기하면, 멤버십을 만약에 나는 한번 뭐 공부를 해봐야겠다, 폭락장애 오기 전에. 그러면 본인 소개를 하고 구독 날짜를 거짓으로 고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 그 구독한 거 그 날짜 있잖아. 날짜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한테 날짜가 나와요. 저희가 날짜가 다 보여요, 여기서. 시청 시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 손으로. 그걸 정확히 보내주고, 신청 안 하면은 무조건 취소해요. 무조건. 예, 돈 안 받아. 그냥 다른 유튜브 보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이 폭락장 교육 관련해서, 폭락장 때는 제가 장중에 방송을 킬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거예요. 아마 9월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개봉을 안 했거든요. 헐리우드에는 지금, 미국 현지에는 엄청 인기예요. 오펜하이머 바비라는 지금 미국 영화 박스 오피스 완전 몇 년 만에 지금 어벤져스 이후로 기록을 다 갈아치워버렸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건데, 그 영화가 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이제 영화예요. 실화인데, 우리가 이제 광복 1948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는데, 열흘 뒤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때 개봉을 하거든요. 이건 뭐 홍보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자들의 얘기예요, 그게. 오펜하이머가 물리학자들의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뭐 주식을 하고 이건 아닌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교훈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그 물리학자, 수학자, 그러니까 어떤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현존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집약 대성해서 만든 원자폭탄 리틀보이. 일본 그 히로시마에 이제 히로시마 맞나? 나가사키 처음에 히로시마 그다음에 나가사키지. 두 개 쐈고 리틀보이 맞아. 세계 최초의 핵폭탄이 이제 원자폭탄이 리틀보이인데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이제 만든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수학 그 공식과 그리고 이 핵 원소 분리 양자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이 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우리 트레이더 그룹 같은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업적과는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트레이더 그룹이. 근데 어쨌든 하는 일이 비슷하더라고. 그냥 숫자 노름, 숫자 계산, 연구 이런 건데 우리도 이 시장에서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통찰해내기 위해서 연구와 분석을 거듭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 트레이더 그룹이란 게. 근데 그 사람들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수 얘기인데 제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얘기하면서 2650이 이제 고점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여기 2650 맞고 떨어지는 척 하다가 2차 전지주들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그냥 대받고 나와버렸죠. 이런 거를 이제 휩수라고 하는데 2500을 깨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그거예요. 2500을 깨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2300 뭐 요 정도까지 2300까지 그 순간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2500이 딱 깨지잖아. 그럼 들고 있던 거 다 손절해야 돼. 2300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여기서 2300에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이제 몰라요.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2300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예상할 수 없어요. 대응만이 살 길이야. 하여튼 주식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절대로. 큰일 날 수 있다. 큰일 나는 것도 큰일 나는 건데 기회가 그 돈이 녹잖아, 그냥 떨어지면서. 그러면 그거를 기회자금으로 기회비용까지 날려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자.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올해 안에 뭐 2배 수익, 3배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 그걸 못 잡는 거가 되겠죠. 시장,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요번에 폭락하고 나서,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폭락을 했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 지수가 2배 이상 갔잖아요. 왜냐하면 훨씬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 주식은 지금 오른 것도 많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가벼워서 훨씬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보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맨날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가 반등은 제일 빨라, 반등은. 근데 고점에서 추가 상승이 없어서 그렇지 반등이 제일 빠르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익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이제 유리하다, 미국보다. 그 말을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멤버십 그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내준 종목을 하나씩 제가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